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교육학과 학술제에서 2학년과 5학년 동기조 그리고 체육 복수 전공 파트를 발표하게 된 17학번 홍현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발표 앞서 목차를 설명드리면 제가 발표드릴 체육 복수 전공 그리고 후에 김수빈 학우분이 발표드릴 교생 실습 그리고 Q&A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체육 복수 전공 파트 발표 시작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제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저는 2017년도에 신라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한 여러분의 선배이자 화석이며, 두 번째로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군 복무 생활을 한 군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교육학과 축구부에서 미드필더로 활약 중인 홍현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군대 얘기를 왜 넣었냐면 여러분들이 저 선배는 꼰대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이제 곧 군대 가실 학우분들을 위하여 조금 유용한 꿀팁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군대 가실 학우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게 조금 고민이 될까요? 걱정이 있다? 학점이요. 학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공부가 좀 단절되는 게 걱정이 큽니다. 맞습니다. 좋은 대답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일단 흔히들 지금 군대 가실 학우분들이 걱정하실 게, 먼저 내가 군대를 가면서 끊기는 학업 공백, 두 번째로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학점을 딸 텐데 나는 그 부분에서 걱정이 되실 분들을 위하여 제가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 군 일러닝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일러닝이란 2007년부터 시행된 군 원격 강좌로서 복무 중 대학교 수업을 인터넷 강좌로 수강 가능하며 학점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1년에 최대 12학점 수강이 가능하며 학교마다 상이하니까 이 점 알아보시면 되겠고, 수업은 보통 15에서 16주차로 진행이 되며 평균 3, 40분 분량으로 진행됩니다. 두세 개 동영상 강의로 수강되며 24시간 오픈입니다. 시험 진행 방식은 온라인, 오프라인 시험 평가 및 리포트 전체 평가, 그리고 중간 기말 시험은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르며, 보통 제가 군대에서 올해까지 생활을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 전부 다 시험은 비대면으로, 그 다음에 아니면 과제 제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로는 대상 대학에 소속된 군 휴학자로 현재 당연히 복무 중인 자만 됩니다. 제외자로는 20년도 1학기 복학 시청자, 20년 4월 1일 이전 전형 및 소집 해제 해당자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당연히 군 휴학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 과목 이수 여부 확인, 그 다음 개인정보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1학기당 최대 6학점만 지등이 가능합니다. 1년에 12학점만 됩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료자는 수강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데 제가 이 군 일러닝을 왜 추천해 드리냐면, 먼저 장점으로 군 휴학 기간 동안 감수해야 하는 학업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강료 50% 환급이 됩니다. 정말 큰데요. 마지막으로는 A 학점 이상 받을 시 휴가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학점을 수강 신청도 하고 A 학점을 이상 받으면 휴가도 주고 그다음에 수업료도 50% 환급되고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군생활 때 안 했습니다. 왜냐? 몰랐거든요. 알려줄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대중화도 되기도 했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제가 추천드리는 바로는 군 일러닝을 통해서 12학점 꼭 취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체육 복수 전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올해 복학을 했고 군생활을 3년 정도 하고 올해 복학을 해서 체육 복수 전공을 한 학기밖에 안 해봐서 실질적으로 큰 정보나 많은 도움을 드리긴 힘들어도 제가 1학기 동안 체육 복수 전공을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꿀팁 가벼운 정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졸업 학점인데, 앞서 전공 교학 같은 저희 과에 관련된 거는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기에 저는 체육 전공만 가볍게 말씀드리면
일단 필수 이수 과목을 21학점을 무조건 채워야 되고 체육 교과 교육 과목 3개 합쳐서 9학점을 채워야 졸업 이수 자격이 되니 이 점 충족되게 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며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체육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과 동아리도 하면서 체육 동아리 활동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보통 체육과 동아리는 다 실기 동아리로 돼 있는데 먼저 서핑, 두 번째로 플로어볼, 세 번째로 축구, 네 번째로 배드민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저희 체육 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범대에서 수업이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단대인 그 사람들과 듣기에 한 명씩도 없을 뿐더러 특히 실기 수업 같은 경우에 모둠 수업으로 할 경우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서 조금이나마 친분을 쌓고 안면식을 트게 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체육과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단톡에서 받은 내용인데 이제 스포츠 센터에서 장애 스포츠 센터에서 보조교사를 할 사람을 구한다 이런 내용을 받고 호기심이 생겨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해운대에 있는 부산 한마음 스포츠 센터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제가 실제로 이틀 동안 가서 교육을 하고 물론 제가 교육을 한 건 아니지만 교육 지도를 하고 보조교사 활동을 하면서 특수아동 지도사에 대한 꿈을 조금이나마 키워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단톡방에서 정보를 주시는 건데 이제 졸업하신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뭐 그에 연관되어 있는 관리자분들께서 이렇게 정보를 주시고 굳이 뭐 지원 안 해도 되지만 보통 체육 전공이라고 해서 나중에 지도사의 꿈을 꾼다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체육 중등 교사밖에 없지 않냐, 뭐 중등 임용 시험밖에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뒤에서 보시면 진로에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특수아동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등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뭐 네이버 검색 또는 뭐 유튜브에서 검색하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땐 체험만큼 이렇게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활동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동아리 활동을 꼭 권유해드리면서 이제 진로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체육 중등 임용교사뿐만 아니라 특수아동 지도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지만 그리고 제가 특수아동 지도사 관련해서 좀 일을 해봤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고 뿌듯하면 저도 지금 이쪽 진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스포츠 지도사를 제가 또 추천드리는 중 하나가 밑에 보시면 일단 보통 자격 취득 과정은 이제 필기시험, 실기 및 고술시험, 연수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번 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격 종목으로는 그렇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2급을 보통 따실 텐데 이걸 따시게 되면 스포츠 심리학, 운동 생리학, 스포츠 사회학, 운동 역학,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윤리, 한국 체육사 이 7과목 중 5과목을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많은 과목들이 저희 이제 체육학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 수업에서 듣게 될 내용인데 이렇게 병행하시면서 자격증도 취득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진로까지 알아봤는데 제가 1학기 동안 체육 복수 전공을 하면서 정말 큰 도움은 아니지만 여러 가벼운 꿀팁들을 드렸고 이제 다음에 김수빈 학우분이 발표를 드리기 전에 간단히 Q&A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물론 네. 지금도 제가 졸업하기 전에 여자 학우분들이 체육 복수 전공 여러 탄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제 네. 편견으로는 체육 복수 전공은 대다수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동기분께서는 체육 복수 전공을 하고 계시니까 여자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자가 체육 복수 전공을 하면 좋은 이점 같은 거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로는 지금 저도 네. 뭐 체육 지도사로 꿈을 꾸고 있고 뭐 다른 분야로도 갈 수 있지만 지금 체육 TO 같은 경우에 보통 임용교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임용을 쳐서 TO가 정말 중요한데 체육 TO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다음 다른 뭐 국어, 영어, 수학 과목들에 비해 체육 TO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분들도 체육을 통해서 교사의 꿈을 가지고 보통 운동 좋아하시는 여자분들께서 많이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 할게요. 네, 질문하세요. 네, 그 군 일러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혹시 중간에 포기가 가능한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제가 병사 음. 생활을 할 때는 이 군일러닝에 대해서 몰랐는데 제가 간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희 병사들이 군일러닝 수강을 하고 휴대폰으로 또 뭐 공부를 하길래 대단한 친구구나. 군대에서까지 공부를 하다니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군일러닝을 통해서 저 친구 학점을 따고 대단한 친구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그거 안 해요 라고 하길래 저도 알아보니까 학점 취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수강료도 돌려주고 아까 말씀드린 수강료 50% 환급은 수강을 다 신청하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학점까지 받아야 줍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빈 하구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 들려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이어서 이제 교생 실습에 대해서 발표를 맡을 17학번 김수빈입니다. 흔히들 이제 교생 실습이라고 하면 이제 사범대생들의 로망, 꿈이자 로망이라고도 하죠. 이제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생 실습에 대해서 많은 로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러한 꿈과 로망이 현실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생 실습은 이제 학교 현장 실습 과목 수강을 통해서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나갑니다. 교생 실습에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정말 많은데요. 첫 번째로 복수 전공 과목으로 이제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개강 전에 복수 전공 실습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과 단톡방에 이제 공지가 올라오면 이제 공지대로 사유서를 작성하고 해당 복수 전공 학과에 가서 도장을 받은 후 다시 교육학과 학과 사무실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범죄 조회 동의서와 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또 교생 실습 4주 전쯤에 제출하시면 되고 실습비와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신상기록부 제출. 신상기록부는 이제 교생 실습 나가기 2주 전쯤에 학과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오면 공지에 따라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증명사진 한 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사진이 없으신 학우분들은 미리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생 실습 나가기 전에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교생 실습을 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이제 학과 공지방을 통해서 공지가 되기 때문에 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생 실습은 OT, 사전 준비, 실습, 실습 평가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OT는 실습 나가기 일주일 전쯤에
나가는 학교에 가서 실습 기간 중 유의 및 실천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교과 지도 교사 선생님, 학급 담임 교사 선생님들과 이제 인사를 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에는 교과 지도 교사 선생님과 만나서 이제 교생 실습 기간 동안 맡을 수업 단원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그 외에도 다른 안내 사항을 받습니다. 사전 준비는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저는 있더라고요. OT 이후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무슨 단원을 수업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해당 단원에 대한 수업 단원 연구와 미리 지도안도 작성해보고 수업 준비도 미리 싹 다 해놓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실습은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실습 평가에는 이제 실습 후에 학과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복수 전공을 하는 학우분들은 예를 들어서 역사 교육을 한다 하면 역사 교육과 실습 평가회와 교육학과 실습 평가회 두 개에 참석하셔서 후배분들에게 이제 실습 소감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실습에서 하는 것. 보통 실습에서 한다 하면 수업만을 많이 떠올리는데 실제로 가면 수업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업 외에도 참관 실습, 학급 경영 실습, 생활 지도 실습, 교생 연수 등 되게 다양한 거를 하는데 교생 연수는 이제 말 그대로 교생 기간 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간 동안 이제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각 부장 선생님들께 학교 교육 과정이나 교육 목표, 각종 업무 등에 대해서 이제 연수를 받는 것이에요. 이 기간 동안 연수를 받고 나서 이제 학교 전반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간을 가집니다. 수업 실습. 수업 실습은 말 그대로 수업 계획하고 수업 과정안을 작성하고 수업을 해보는 실습을 뜻하고요. 참관 실습은 이제 동료 교생 선생님들이나 담당 교과 선생님들의 수업에 참관을 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떤 자료를 사용하는지, 어떤 수업 방식을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학급 경영 실습. 학급 경영 실습은 말 그대로 임시 담임 역할인데요.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면 수업 외에도 이제 누구누구 선생님은 몇 학년 몇 반이라고 학교에서 지정을 해주셔요. 이제 그러면 그 반에 가서 교생 실습 기간 동안 임시 담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급 조례나 종례, 뭐 청소 지도, 학급회 지도, 그 외에도 다양한 학급 경영에 대한 실습을 해보시는 걸 말합니다. 생활지도 실습. 생활지도 실습은 이제 등교와 발열 체크, 뭐 급식 지도, 점심시간 내에 이제 학생들 안전을 위한 교내 순시 등을 있습니다. 수업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년별로 나누어서 격주로 등교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면, 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이제 매주에 한 학년씩 등교를 하지만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이제 전체 학년이 함께 등교를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이제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동안 오로지 나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에 임해주시면 됩니다. 수업을 할 때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수업 내용에 대한 연구와 철저한 준비 및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역사로 나갔거든요. 역사에서 르네상스라는 부분에 맡아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르네상스라는 부분이 교과서로 따지면 2페이지에 줄이 6줄인가 그것밖에 안 됐었거든요. 엄청 작은 분량이었는데 이제 그 분량을 45분 동안 이제 뭐 그림이나 사진, 인물 초상화, 동영상, 그림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어야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알려주려고 하니까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알려니까 이제 조금 더 확실한 자료를 알아야 이제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준비와 연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가 르네상스랑 종교개혁이란 걸 수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적어보면서 분석을 한 거거든요.
이것 외에도 이 부분은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에 대한 수업인데 이 부분이 이제 도입부터 전개의 엄청 작은 앞부분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내용인 거예요. 이제 이러한 작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니까 이렇게 A4용지로 한 장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수업 내용에 대한 연구와 철저한 준비 및 연습은 꼭 하셔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습 전과 나갔을 때 달랐던 점이라고 하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안, 수업 과정 안의 차이예요.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냐 하니까 이제 제가 실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할 때 뭐 교과 지도나 교과 교육론이나 다양한 수업에서 이제 수업 과정은 또 작성해보고 수업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작성했던 TS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TS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오른쪽이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TS고 왼쪽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TS라고 부르는데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교사의 말을 줄줄이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과 달리 학교에서는 수업 지도한 야간에 간단하고 중요한 발문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러한 것을 모르고 이제 동료 교생 선생님들이랑 실습을 나갔었는데 이제 중간에 조금 선생님들과 저희 교생 선생님들 간에 사인이 안 맞아서 저희는 이렇게 TS로 싹 다 작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왼쪽처럼 작성을 해야 된다고 다시 안내를 받아서 저희도 싹 다 전면 수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아셨으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교생 실습 전에 저는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변수 사항이 다수 존재해요. 수업 참여 저하, 수업 중 돌발 질문 또는 행동, 네트워크 문제, 등교형 변동 등이 있는데요. 수업 참여 저하는 말 그대로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온라인 수업 듣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도 줌 수업 실시간으로 들을 때 이제 화면 끄고 마이크 끄고 이제 노는 경우도 있고 수업 안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학생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과 교수님들도 역지사지라는 말을 너네는 느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아이들이 29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수업을 7명? 많으면 7명, 적으면 2명 이렇게까지밖에 대답을 안 하고 안 들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 참여 저하가 낮다 보니까 이제 수업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이제 당황하고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자세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뭐 수업 중 돌발 질문 또는 행동은 수업 내용과 관계없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반죽음 상태, 갑자기 힘들다. 아니면 선생님이 사라졌다. 이제 평소에는 원래 교과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이제 교생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 얼굴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얼굴 어디 갔어요? 선생님 어디로 사라졌어요? 정말 갑자기 이상한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뭐 못된 행동도 하고 안 좋은 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등교학년 변동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 학교가 특이했는데 저가 2학년 수업을 맡았었거든요. 2학년 수업을 맡아서 하는데 이제 2학년이 그 다음 주 대면이었어요. 근데 대면하기 이틀 전에 확진자가 나와서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하고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미 아이들이 등교를 해서 대면 수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수업 지도안을 싹 다 구성을 해놨는데 이제 이틀 안에 이제 다시 새로 갈아엎는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변수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생각보다 할 것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교생 실습을 가면 이제 실습 일지도 작성해야 되고 수업 참관록도 작성해야 되고 실습 과제물도 있고 근데 또 실습 과제물이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조금 많거든요. 공통 과제물 2개, 교과 3개, 학급 2개 이런 식으로 정말 많고 또 이제 수업 준비도 하고 수업도 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생활 지도도 해야 되고
뭐 청소 지도, 학급 지도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저희가 아침 8시에 학교를 가서 4시 반까지 실습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수업 준비해야 되고 수업 연습해보고 이러면 이제 심한 날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 정도로 저희는 잠을 청하면서 실습을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또 이제 조금 절망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학교 현장 실습 과목 외에도 다른 과목을 듣고 있잖아요. 이제 그럼 그 듣는 과목에 대한 과제도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만약에 과제를 내주시면 그 기간 동안 과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리 틈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거는 해주시면 됩니다. 팁은 이제 첫 번째, 교과 공부는 꾸준히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과 공부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인데 학교에 가서 제가 어떤 단원을 맡아서 공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미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미리 꾸준하게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많은 공부를 해놨는데도 사전 공부가 정말 더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논문도 찾아봤고 개론서 3개, 4개도 뒤져봤고 뭐 심지어는 EBS, 인강, 뭐 아이들 다른 뭐 출판사의 교과서들, 지도서까지도 다 뒤져보면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도 알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교과 공부는 꾸준히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할 것. 교생 실습은 예비 교사로서 저희가 배우러 간 거기 때문에 해보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해보시는 게 좋아요. 교생 대표라든지 대표 수업이라든지 뭐 학급에 대한 거라든지 수업에 관한 거라든지 모든 거는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좋아요. 저 담당 선생님들도 계속 저희한테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아, 선생님들 이런 거는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는 실습 아니면 언제 경험해 보시냐. 실제 실습생이랑 학교 현장으로 나온 교사는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해볼 수 있을 때 꼭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물어보기. 아이들한테는 틀린 거를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비 교사고 예비 교사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셨다면 그런 거는 이제 담당 교과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선생님 이런 거를 할 때 잘 모르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꼭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학생들이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먼저 다가오는 아이들이 적었어요. 저가 간 학교는 이제 옆에서만 와 교생 선생님이다 선생님 이렇게만 그리고 직접 말을 잘 못 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마디 걸면 막 다가와서 이제 교탁을 에워쌀 정도로 물어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저는 먼저 다가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정 거리는 지켜야 하는데 뭐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다든지 SNS 계정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실습 중 틈날 때마다 실습 일지, 실습 과제는 미리 해놓기. 실습 중에 솔직히 틈나는 시간이 저희는 적긴 했는데 그래도 틈날 때마다 일지나 실습 과제 이런 것들은 꼭 미리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동료 교생 선생님들과 친해지기. 저도 1학년 때부터 선배들한테 너네 교생 나가면 동료 쌤들이랑 나중에 뒤에 놀고 이렇게 되게 많은 추억 많이 쌓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힘든 기간 동안 같이 부대끼면서 준비하고 수업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이 들고 친해지던데 저는 실습 기간 동안 아이들과의 추억도 있지만 교생 선생님들의 추억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생 선생님들과 친해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팁은 학교는 가까이 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학교를 갔었는데요. 이제 학교에 8시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집에서 6시 10분 전에는 나가야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체력도 지치고 시간도 뺏긴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학교는 꼭 가까운 데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가 흔히 교생 실습이라고 하면 자신의 교직과 적성이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생 실습을 통해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교생 실습을 하면서 보고 듣는 거는 정말 저는 일부에 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 또한 이제 교생 실습을 하면서 이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이제 나가 교직이랑 만나라고 많이 흔들리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흔들리는 와중에도 아이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동료 교생 선생님도 떠올리고 학교에서 했던 행위들도 떠올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담당 교과 선생님들도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 이런 거는 조금 아깝다, 아쉽다,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면서 다시 마음을 잡게 됐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생 실습에 관한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 이제 상황이어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변수 사항에서 이제 줌 수업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사용할 때 아이들이 채팅창에 장난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화면을 안 켜는 경우도 많고 대답을 안 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변수 상황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돌발 행동이나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아까 예를 들어서 죽을 것 같다 하면 왜 죽을 것 같지? 이제 우리 조금만 힘내서 수업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게 조금 도가 지나치면 이제 다른 아이들이 수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채팅창을 막아버렸었거든요.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이런 경우는 채팅창을 막아버리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채팅을 닫았고 그렇게 닫았는데도 그 학생이 이제 뭐 마이크를 켜고 아니면 화면을 켜고 아니면 뭐 패들릿이란 걸로 이제 칠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학생은 이제 그 수업에서 배제를 시키고 이제 따로 나가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저희는 취했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이제 이게 상황이 벌어져야 뭐라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웬만해서는 휘말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게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 조금 안 좋은 말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힘들다 하면 왜 힘들지? 우리 조금만 힘내볼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되고 그 외의 대화는 조금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거 하나하나 대답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돼서 수업을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휘말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해도 돼요? 네, 그 이제 아시다시피 교생 실습은 각자 여기 있는 1, 2학년 친구들도 4학년이 됐을 때 다 각자 나가잖아요. 그래서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고 실습을 했을 때 활동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이도가 좀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습을 함에 있어서 음, 실습 수업 횟수도 따라 난이도가 나뉘고 학생들의 이제 성향이라든지 그것 따라 난이도가 나뉘고 뭐 아까 말했던 거리라든가 그런 선생님의 성향도 난이도가 나뉘겠죠. 그런 네. 거에 있어서 혹시 발표자 본인은 그 어려운 실습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쉬운 실습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어려웠어요. 그 남천중학교라는 학교를 갔었는데 남천중학교가 학군도 빡시기로 유명한 학교에 이제 학생 수도 많고 멀기도 멀고 조금 교생 실습을 하기에는 정말 빡시게 시킨다고 조금 소문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갔던 학교는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나 네. 저희 동료 교생 선생님들도 이제 힘들고 난이도는 셌다고 하는데 다들 교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잡게 되는 기회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1학년 학우분 분들이 그 역사과를 많이 복수 전공한다고 해서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1학년 학우분들도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역사과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에 정보 전달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맞아요. 주입식으로 교육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수업 세안을 짤 때 활동을 좀 많이 짜는데 그래서 정보 전달을 많이 하면은 학생들이 자칫 지루해서 많이 잘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빈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또 역사과 수업을 하면서 그 타 학우분들이 시연하신 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과에서는 주로 무슨 활동을 많이 하는지 이런 활동이 나중에 시연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교생 실습에서 했던 활동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먼저 모둠 활동이 안 되는 상황에 이제 짝지 활동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돼서 저희는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업을 못해서 저는 이제 탐구 활동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교과서에 있는 탐구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유도하고 아니면 그림을 제시해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니 이 그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찝어내는 식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맡은 파트가 설명이 조금 긴 파트를 맡아가지고 이제 활동도 적었을 뿐더러 온라인에 겹치면서 저희는 탐구 활동이나 그림 비교 아니면 뭐 아이들끼리 법칙 정하기라고 해서 이제 저희도 법령이라고 해서 정하는 게 있는데 이제 역사에서도 그때 종교개혁에서 뭐 반박문이라는 그런 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작성해보기 이런 식으로밖에 저희는 활동을 못했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실제 역사과에서 조금 많이 제가 봤던 탐구 활동은 첫 번째로는 저는 신문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역사 신문 만들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3.1 운동이라는 것으로 시연을 할 때 이제 3.1 운동에 대한 역사 신문 만들기를 했었는데 그때 같이 시연을 하신 분들을 보니까 한 6, 7명 정도 분들도 이제 역사 신문 만들기를 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역사 투표하기 아니면 포스터 만들기에서 인물 포스터 만들어서 해당 인물들을 설정을 하고 이 인물들의 대변인이 돼가지고 뭐 각자 주장을 포스터를 만들어서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토론도 했었고 뭐 아직까지 갑자기 지금 질문을 받아서 떠오르지 않는데 이제 보통은 토론, 뭐 포스터 만들기, 신문 만들기 아니면 역사 인터뷰 이런 식으로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실습 나갔을 때도 이제 저희는 비록 못했지만 선생님들도 이제 실습을 할 때 매 수업마다 요새는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총 4차시의 분량이면 3차시는 수업을 하고 나머지 한 차시 시간에 지금까지 배운 거를 큰 전지를 두고 아이들이 마인드맵 그리기를 통해서 이제 뻗어나간다든지 아니면 칠판에 봉투를 4개 붙여놓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자기들끼리 분석해서 종이에 넣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위에는 지금 잘 안 떠올라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했던 거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더 있는 분 계신가요? 없으면 끝내볼까요? 네. 네, 발표 네. 고생하셨어요. 네, 마지막 발표였습니다. 이제 교생 실습과 체육 복전 발표했는데 마지막 그 네이버 폼 평가만 하고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폼 평가 지금 해주세요. 8시 5분쯤 되면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러면 만족도 조사도 바로 합시다. 만족도 조사도 어차피 바로 마지막 팀이었으니까 지금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만족도 조사 먼저 해주세요. 그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링크 올라왔네요. 만족도 조사도 네이버 폼인데 이제 위에 거는 그 방금 발표한 팀의 평가 폼이고요. 밑에는 만족도 조사 링크입니다. 만족도 조사 링크 꼭 들어가서 하셔야 그 저희가 기념품 드릴 수가 있어요. 만족도 조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8시 5분에 마무리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얼추 슬슬 만족도 조사까지 끝났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3시간이죠. 3시간 찍었습니다. 3시간을 이제 학술제를 했습니다. 하고 원래 대면으로 하는 학술제도 한 이 정도 하긴 하는데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3시간 앉아 있으려니까 다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끝까지 나가지 않고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준비한 발표팀들도 저희 집행부도 꽤 큰 힘이 됐고 너무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품이랑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개강하고 이제
학교로 오시면은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으로 직접 받아가셔야 됩니다. 기념품은. 네, 그리고 첨가 팀들은 저희가 심사를 8월 중으로 마무리해서 교수님들과 상의를 하고 네이버 폼 결과까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심사 결과를 내서 그 첨가 단톡방에 올리고 전체 공지로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자, 2021년 교육학과 학술제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학회장단 인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씨 마이크 키시죠? 네. 잠시만요. 네, 여러분. 마지막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대 뿌리. 상당하는 에? 뿌리. 사범대 뿌리. 상당하는 교육학과. 네, 제38대 교육학과 학회장단 학술제 행사였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고마워요.